자, 계속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등기법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어려워. 제가 봐도 어려워. 그런데 드리고 싶은 말씀이 어느 정도로 어렵냐면요. 제가 지난주에 합격자 모임을 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공인중개 자격증을 이렇게 취득을 한 후에 이제 뭐 진로들을 막 결정하시는데 한 분은 이제 간평을 준비한다는 분도 계셨고 저한테 그 자문을 구했고, 한 분은 이제 법무사를 준비하겠다고 하신 분이 계셨어요. 저한테 법무사 준비를. 자신감이 생긴 거지 이제. 그래서 제가 말렸습니다. 그거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법무사 시험이 그 당락을 결정을 막 민법, 형법 이렇게 막 소송법 그걸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걸로 결정을 해요. 등기법이 당락을 결정하는 과목이라고, 법무사 시험에.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절차도 어렵고 복잡하고. 그래서 오늘 하나씩 다 보여드릴 건데, 이게 왜 어렵냐면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용어가 민법에서 쓰지 않은 언어들을 써요. 용어가 딱 확 바뀌어. 그러니까 보여드릴 텐데, 우리가 오다 가다 여러분들은, 자, 민법 얘기 좀 해봅시다. 매도인이라는 말, 매수라는 말 들어봤잖아. 근데 똑같은 말인데 등기법 딱 넘어오잖아요. 용어가 바뀌어버려. 막 의무자, 권리자 막 이런 말로.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우리 학생들이 멘붕이야, 멘붕. 그러니까 제가 철저하게 편한 말로 다 바꿔줄 테니까 이런 말이구나, 이런 말이구나 라고 일단 좀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두 번째, 자, 지금 들어가기 전부터 이렇게 말이 길어진 이유가 포기만 안 하면 됩니다. 중간에 포기만 안 하면 돼요. 듣다 보면 진짜 어렵거든. 이게 막 봐도 모르겠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포기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점수 나옵니다. 10개 이상, 12개에서 책임지고 10개 이상 맡겨줄 수 있어. 이쪽 파트는. 알겠죠? 약속을 해야 돼. 그런데 포기만 안 하면 됩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이제 부동산 등기법인데 무슨 말이야? 자, 부동산 등기법이란 다른 말로 바꾸면 셀프 등기입니다. 셀프 등기부터. 자, 셀프 등기다.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 등기면 셀프 등기라고 하는 말이 이 뜻이거든요. 부동산 등기법이란 5G 그러는데 나중에 책을 보면 5G가 나올 거예요. 제 그 학교 노트가. 자,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은 토지 건물이겠죠. 자, 부동산 토지 건물을 이제 등기한대요. 등기라는 말이 기록, 표시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 이름이 뭐예요? 이승현입니다. 저를 이승현이라고 불러도 저고요. 저를 봐보세요. 저를 이승현이라고 불러도 나야. 그리고 저를 민법 또는 공시법 선생이라고 불러도 접니다. 근데 제가 집에 가면 저한테 이승현, 민법 공시법 선생 이렇게 부르지 않고 지훈이 아빠라고 부르거든. 그러니까 이승현, 민법 공시법 선생, 자, 그리고 지훈이 아빠, 이게 다 같은 말. 그러니까 말만 바꿔주면 돼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다 바꿔줄 거야. 그러니까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해서 등기한대요. 등기가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기록, 표시야.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해주면 우리가 뭐 소유권 이전 등기한다, 전세권 뭐 등기한다, 저당권 등기한다, 등기란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저 아파트가 내 거라고 내 이름이 등기부라는 공간에 내 이름이 기록됐다, 표시가 됐다. 그걸 우리가 등기한다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면 전세권 설정 등기했다 무슨 뜻이겠어요? 내가 무슨 권자라고? 전세권자라고 내 이름이 표시됐다, 기록됐다. 저당권 설정 등기했다. 무슨 말이? 자, 내가 저당권자라고 내 이름이 기록됐다, 표시됐다. 이걸 등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 절차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이제 뜻을 풀어드리면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하는 등기 절차법이다. 이게 등기법의 뜻이에요. 그래서 12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예전에는 부동산 등기 묶어서 하나, 등기 절차에서 11문제, 34회 때는 하나 10문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여기서 12개 다 나왔다고. 등기 절차.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등기법은 무슨 법입니까? 등기 절차법이란 말이에요. 등기 절차법. 그러니까 그러면 부동산 등기 절차 이렇게 3등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절차란 말이 무슨 말이야? 절차란 말이? 절차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이에요. 방법이거든. 그러니까 각각의 등기 방법만 아시면 돼요. 좀 전에 부동산 등기법, 그래서 제가 셀프 등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건물을 신축했다, 소유자 빼고 가장 일반적인 걸 가지고 올게요. 내가 아파트를 매매를 했다. 그러면 이 아파트가 내 거라고 이제 등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등기부에 내 이름을 적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전 등기 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직접 합니까? 법무사한테 맡깁니까? 법무사한테 맡기지. 왜 그래요? 몰라. 모르고 왠지 두려워 막.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뭔가를 모르면 여러분들은 네이버 형님한테 물어보잖아요. 네이버 형님한테 딱 검색창에 치잖아요. 따락 나온다고.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방법 보면 쫙 뜬다니까요. 그거야 그거. 그걸 우리가 배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배워놓으면 법무사 통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 녀석이 지금 법무사 사무장으로 있는데 저한테 수업 시간에 당부를 하더라고. 가르치는 주대 웬만하면 법무사한테 맡기라 그러고.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알고 있으면서 그냥 귀찮으니까 맡기는 거하고 모르고 맡기는 건 사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방법을 아시면 되고 한 분은 실제로 그랬어요. 그 자기 아버님인데 그 농가주택에서 그 농가주택 할 때 그 지어가지고 신축이야 보존등기 할 건데 자기가 셀프로 했다니까요. 배웠으니까 겁먹지만 않으면 돼. 다 배울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이제 뭘 정리하면 되냐면 다른 거 필요 없고 철저하게 방법만 알면 된다. 이게 다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 킬러 문제가 됐건 무슨 문제가 됐든 다 필요 없어. 무조건 방법이야. 무조건 방법. 자, 한번 해볼까? 하나씩 연습을 자, 해봅시다. 5G. 자, 이제 보존 등기입니다. 하나씩 해봅시다. 자, 말을 다 바꾸라고 그랬으니까 같은 말이 뭐냐면 우리가 지적법을 하고 넘어왔잖아요. 토지가 생겼어. 처음으로 한 걸 무슨 등록? 신규 등록. 이건 지적법이고요. 사람으로 치면 출생신고고요. 이제 등기법으로 넘어오면 자, 말을 다 바꾸라고 그랬잖아요. 처음 하는 등기를 보존 등기한다고 그래요. 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갑이 이 건물을 신축을 했어요. 저 보세요. 신축을 했어요. 그러면 신축했다. 그러면 자, 보존 등기 처음 하는 걸 등기를 이제 보존 등기 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민법은요. 여기까지입니다. 뭐라고요? 민법은 여기까지야. 민법은 여기까지. 그러니까 오늘 다 보여줄 텐데 민법은 여기까지고 여기까지만 배워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보존 등기하는 방법은 민법에 없어요. 처음 하는 등기를 보존 등기라고 합니다. 까지가 민법이고 그러면 보존 등기는 어떻게 하는 건데 등기법 가서 배우세요.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가 나온다는 말이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보존 등기 방법. 이게 다 시험 문제. 자, 다시요. 하나 더 볼까요? 자, 둘이 매매를 했습니다. 매매를 했어. 그러면 민법에서는 여기까지도 나갔을 것 같은데 186조. 법률행위를 했대. 계약을 했대. 그러면 계약서만 쓰면 취득입니까? 등기하 취득입니까? 등기하 취득한다고 배웠죠? 그러면 그때 하는 등기는 이제 이전 등기를 한다. 등기하 취득한다. 까지가 민법이야.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전 등기 합니까?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 각종 방법들은 민법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원리냐면 계약서를 쓰잖아요. 둘이 봐봐. 매매계약서를 썼죠? 그럼 민법이 적용이 돼. 여기서 민법, 그리고 우리 이제 뭐 하러 가야 돼? 이제 등기. 등기소 가면 등기법이 적용된다고요. 그러니까 앞부분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각종 방법들만 이렇게 시험에 나오더라.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우리는 뭐만 알고 있으면 돼? 머릿속에 떠나면 안 돼. 이렇게 방법이에요. 보존 등기 방법, 이전 등기 방법, 각종 등기들 방법. 이런 등기들이 나올 텐데 다른 거 없고 무조건 방법. 그걸 가르쳐 준다니까요. 현장 가셔서 똑같은 말인데 제가 밴드지 어떤 학생이 적어놨던데 처음에는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나더라는 거야. 방법. 그러니까 지문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문제는 방법이야. 그 방법만 알고 있으면 말을 비틀었건 뭐 했건 시험 문제는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방법만 알고 있으면 된다. 그 방법들을 배우실 거예요. 지금부터 해봅시다. 하나씩 5G로. 자, 등기 일반 절차, 등기 방법 이렇습니다. 등기 방법, 철저하게 방법이야. 방법, 절차. 그러면 이제 등기가 되는 방법은 총 4가지가 있어요. 총 가지수가 4가지.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20페이지. 120페이지. 자, 일단 체크부터 한번 해보세요. 자, 신청 동그라미 쳐보세요. 신청. 120페이지에 신청 주의서 신청 동그라미. 신청만. 121페이지 촉탁.
촉탁. 자, 그리고 그 밑에 신청지 원칙 예외 그래서 등기 절차는 쭉쭉쭉쭉쭉쭉쭉쭉. 자, 그 마지막 줄에 보면 직권 동그라미, 명령 동그라미. 직권 동그라미, 명령 동그라미 121페이지입니다. 아래쪽. 넓혀보기 위해. 자, 봐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등기가 되는 방법이 총 몇 가지냐면 4가지예요. 자, 시작, 신청, 촉탁 이걸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또 등기되는 방법이 직권 그리고 명령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자, 잘 따라가면 다 해결됩니다. 결국은 등기가 되는 방법이 총 몇 가지라는 거예요? 4가지입니다. 가지수가 몇 가지라고? 4가지. 그런데 시험은 이 3가지만 나와. 3가지. 그럼 어떻게 나온지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이런 원리입니다. 봐보세요. 별거 없어요. 스트레스 힘들어하지 말고 봐봐요. 어떤 등기는 신청하라고 돼 있어. 법에. 그런데 촉탁,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촉탁 틀렸죠. 방법이 잘못됐잖아. 촉탁이라는 말은 우리 개인 일반 사람들은 신청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촉탁이라는 말은 이게 부탁이거든요. 관공서끼리는 좀 해줘 부탁할게 이걸 촉탁이라고 그래. 다시요. 등기되는 방법이 몇 가지라고 시작. 신청, 촉탁, 등기한이 직권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경우가 있다고. 알아서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행정구역의 명칭이 바뀔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등기되는 방법을 좀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행정구의 명칭이 바뀌었어요. 제가 예전에 나갔던 학원 그 지역이 그 인천에 그 미철구라고 그 미철구가 있거든. 구가. 근데 예전에 그게 남구였다고요. 그러면 그 예전에 남구였는데 그 행정구역이 지금 이름이 미철구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부동산의 표시가 바뀌었으니까 그 소유자들 전체 그 구민들 보고 와서 등기소 와가지고 자 변경 등기 신청해. 그러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는 무슨청 안 해도 신청 안 해도 우리가 지적법 묶어볼게요. 묶어봅시다. 자, 토지동에서도 똑같았잖아요. 원칙은 신청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면 지적소관청이 뭘로? 직권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아. 우리가 뭐 하지 않아도 신청하지 않아도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등기되는 방법이 총 4가지인데 시험은 어떻게 나온다는 소리냐면 신청하래요. 신청이야. 근데 끝 문장에 촉탁에 간다 틀렸지. 이런 식입니다. 다시 등기 직권으로 할까 이 등기는? 그러면 직권으로 한다는 말은 무슨 청이 없는 거예요? 신청이 안 돼. 무조건 직권이야. 근데 시험제는 신청에 간다 틀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3가지만 구분해 주면 돼. 이 등기는 신청이다. 이 등기는 촉탁이다. 이 등기는 직권이다. 그러면 선생님 명령은요 안 나와 시험에. 시험에 나오지 않고 이의 신청에서만 나오는 파트이기 때문에 잘 안 내. 이거 나되지 않고 일반적인 시험 문제를 요 3가지 바꿔버려.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일단 원리원칙도 딱 해놓고 시험 문제를 압축에 들어가면 신청, 촉탁, 직권만 구분하면 돼요. 다 가르쳐줄, 그러니까 암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해야 될 것들은 이런 등기는 신청이다. 다 가르쳐줄 거예요. 신청, 촉탁 완전 쉬워. 완전 쉬워. 찍어줄 수도 있어. 아예. 관공서 촉탁이거든. 관공서끼리는 촉탁이라고. 용어가 그래요. 용어가. 신청이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촉탁, 직권 이거 구분하십니다. 아시겠죠? 자, 정리해봐요. 어떻게 시작? 신청, 촉탁, 직권, 명령. 요 4가지 구분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원칙은 이 2가지고 예외가 이렇게 돼 있더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첫 번째 하나. 자, 2번째. 자, 저 보세요. 책에 없습니다. 책이 없고 나중에 그 학교 노트 보면 제가 그림을 딱 그려놨어. 이 절차를.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민법은요 실체법이라고 또 나올 거거든요. 민법은 실체법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권리 의무를 따져주면 돼요. 그러니까 그 어떤 해당되는 파트에서 전세권이면 전세권, 지상권이면 지상권, 자 소유자와 세입자 간의 어떤 법률 관계 이것만 따지면 돼. 그걸 따지는 법을 민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등기법은 무슨 법이라고 그랬어요? 절차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차법이니까 전체가 그려져야 된다고. 공법도 보니까 그 체계도라는 게 있다며요. 그러듯이 그것도 절차잖아. 내가 허가를 받고 어떤 절차가 되는 건지 그러면 전체가 그려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등기법도 똑같다는 거예요. 절차법인데 어느 해당 하나의 파트 가지고 문제가 안 풀려요. 그러니까 지금은 힘들더라도 이렇게 수업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왜? 다 힘들어하는데
안 해, 누구도. 그러니까는 어떤 고시부서 이렇게 안 한다니까, 수업을. 근데 이렇게 해놔야 전체가 딱 그려진 다음에 거기다가 딱딱딱 살만 붙이면 돼. 그러니까 전체를 보고 하나씩 들어간 게 맞지. 전체를 보여주지 아니하고 요것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머리가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나중 되면 뭔 말인지 모르고 다 포기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은 힘들 수 있어도 전체 딱,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제가 하나씩 넣어줄 거예요. 여기다 붙이고, 여기다 붙이고. 그 작업을 해가면 딱 그려질 겁니다. 아시겠죠? 자, 시작할 겁니다. 자, 지금부터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방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등기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 거예요, 제가. 자, 지금부터 상상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 끝나고 누군가하고 아파트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이전 등기할 거예요. 자, 그거 지금 보여줄 겁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등기하는 순간에 막 몸이 경직되거든.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 끝나고 주민센터 가서 인감주민세 한 통을 떼려고 그래. 상상하세요. 인감주민세 한 통을 뗄 거야. 알겠죠? 자, 딱 들어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거 안 가본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가자마자 빨리 잽싸게 뭐 번호표 뽑고, 그리고 인감주민세 떼려면 그 데스크에 보면 이렇게 신청서가 쫙 꽂혀져 있잖아. 그걸 꺼내가지고 작성해야 되잖아요. 자, 그거랑 똑같아요. 지금 똑같다고 해봅시다. 지금 내가 등기소에 간 거예요. 자, 등기소에 도착을 했다. 그럼 뭐부터 뽑고, 번호표 뽑고, 그리고 가보면 데스크에 각종 신청서가 다 비치돼 있어. 등기소에 가보면,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를 꺼내요. 작성을 했어. 이전 등기하고 신청을 해요. 그러면 내 띵동 하고 내 번호가 울렸다. 그러면 갖다가 내죠. 그러면 받아 안 받아? 동사무소 생각해봐. 주민센터 받죠? 접수. 이게 접수라고. 아하, 내가 지금 등기 어떻게 하는 건지. 자, 가서 신청을 했다. 접수를 받아요. 그러면 이제 등기원의 심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심사,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등기를 어떻게 해줄 건지 말 건지를 따져본다는 거예요. 자, 잠깐 보세요. 저 좀. 나중에 그리지 마세요. 그리지 마시라고. 그릴 수도 없으니까. 나중에 책에 다 해놨다고 내가 표시를. 자, 일단 그냥 들으세요.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자, 어떤 절차가 되는 거냐면 갑하구라고 둘이 매매를 해요. 매매를. 저 이제 말이 어려우니까요. 자, 그러면 계약서를 쓸 거 아닙니까? 매매 계약서? 쓰겠죠. 둘이 매매 계약서를 작성을 하면 무슨 법이 적용이 되냐면 민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이때는 민법이에요. 그러면 계약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양식이 매도인, 매수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약서를 쓰게 되면 이제 민법이 적용됩니다. 이제 계약서를 들고 작성을 했고 우리가 좀 셀프 등기, 우리가 직접 등기를 하는 거라면서요. 그래서 등기소에 갑니다. 등기소에 가면 신청서가 있어요. 보셔 이거. 신청서 이렇게. 등기소에 가서 신청서를 딱 꺼내는 순간부터 등기법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민법이 적용이 되고 그리고 이제 등기법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등기법이라고요. 여기서부터 등기법. 그러면 신청서를 딱 꺼내뜨면 양식이 어떻게 생겼냐면 양식에가 여기가 등기 의무자 이렇게 돼 있고 등기 권리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봐봐요. 왜 힘드냐면 민법은 그나마 들을만 하는 게 매도인이라는 말, 매수인이라는 말은 오다가다 들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때 좀 쉬워. 그런데 의무자라는 말, 권리자라는 말은 생전 처음 들어봤거든. 근데 시험 문제는 봐보세요. 우리는 지금 민법 시간이 아니라 등기법 아닙니까? 그래서 주로 이 말들이 보일 거거든. 그런데 원리를 좀 생각을 해보면 매도인이 누굽니까? 갑이죠. 매수인은 누굽니까? 을이잖아요. 봐보세요. 이승현, 민법 공시법 선생, 지훈이 아빠 이게 다 같은 말이라면서요. 자, 그러듯이 계약서를 쓸 때는 갑을 매도인이라고 부르는데 등기소에 오는 순간부터는 얘가 의무자거든요. 등기해주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갑인데 봐봐, 갑이잖아. 이렇게 될 거거든요. 당하지 말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등기소 가서도 그러면 자 똑같은 갑인데 계약서를 쓸 때는 매도이라고 부르는데요. 신청서 상으로는 이제 매도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라 의무자라고 부른다. 그러면 매도인이란 말과 의무자가 같은 뜻이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험지에는 매도인 매수란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말들이 보이거든. 그러니까 이 말이 어려우니까 그냥 다 던져버리는 거지.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랑 얘가 같다는 사람이라는 거 말하면 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다시 자 누구랑 누구랑 같은 말이에요. 매수인이 등기를 받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을 민법에서는 매수인이라고 부르는데 등기법에서는 권리자라고 부른다니까요. 그러면 등기관이 심사한다는 말이 구두로 자 등기해주세요 이게 안 되고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등기관의 심사란 말은 계약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계약서에 나와 있는 이 매도인의 표시하고 신청서에 나와 있는 의무자 표시가 맞는지 안 맞는지 매수인의 표시하고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표시할 때는 성명, 주소, 주민번호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똑같이 일치가 되는지를 확인해 보겠다. 이걸 등기관의 심사라고 그래.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다시 천천히. 자, 그러면 자, 무슨 말이 되는 거지? 자, 지금 어떻게 하라는 소리입니까? 자, 상상해 보세요. 등기소 갔다. 자, 뭘 할 거야? 신청. 먼저 신청, 시작, 신청. 그러면 등기관은 받을 거야, 이걸. 잠깐 봐보세요. 등기관이 받아봐야, 서류를 받아봐야 일치가 되는지 안 될지를 확인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접수 받아야 돼. 그래서 등기관 심사할 거야. 자, 그래서 표시가 다 맞는지, 서류 다 가지고 왔는지 심사, 이걸 등기관 심사라고 해요. 자, 심사를 했더니 이게 적법하대. 다 일치가 되고 관련 서류를 다 가지고 왔대. 적법하더래. 적법해? 그럼 어떻게 해? 뭐 적법하면 등기를 해주면 되지. 수리. 자, 그리고 등기를 수리 받아서 이제 실행, 의뢰 이름을 기록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봐보세요. 그러면 지금 갑하고라고 둘이 매매를 했고, 의뢰 와서 이전 등기를 신청을 했고, 서류 다 가지고 왔고, 그래서 등기를 해줬다. 그러면 소유자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뀐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아파트의 소유자가 을 거라는 증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되겠죠. 그런 행동을 하더라, 이게 등기 완료 절차. 이렇게 배울 거라고요. 그런데, 적법하면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이게 적법하지가 않아요. 적법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자, 적법하지 않으면, 야, 집에 가. 이 자식아, 가. 안 돼. 바로 되돌려 보내는 게 아니라, 무슨 명령? 보정 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보정할 수 있는 보정 명령.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말이죠. 예를 들어서,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데, 서류가, 그냥 각색해서 말할게요. 10개가 필요하다고 해봅시다. 서류가 10개가 필요한데, 어떤 사람이 9개를 준비를 했는데, 하나가 빠진 거야. 딱 하나 빠졌다고. 근데 서류 하나가 빠졌다고 해서 등기 안 된다고 너 집에 가, 이 자식아. 너무 심한 거지. 왜 그러냐면, 등기소 한번 가보세요. 바글바글 하다고. 진짜로 바글바글해. 몇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고. 근데 내가 2시간 기다리고 내 차례가 돼가지고 등기를 했더니 서류 하나가 빠졌다니까요. 너 다시 처음부터 너무 심하잖아. 그래서 등기소에는 무인등록 발급기가 있어. 가서 서류 떼가지고 하나 더 떼가지고 오세요. 그걸 보정 명령이라고 그래. 여기까지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류를 보충했대. 보정했대. 그럼 이제 해줬잖아. 그러면 등기해주면 돼요. 그럼 이렇게 가면 될 거고. 보정이 안 돼요. 보정이 안 돼? 그 자리에 보정이 안 된다고 갈 수가 없다고. 그러면 진짜 등기 안 됩니다. 너 안 됩니다. 라고 카카. 집에 가, 이 자식아, 이거야. 집에 가, 카카. 이렇게. 그러면 등기를, 나는 서류를 다 떼가지고 왔는데 다 준비한 것 같은데 등기 가, 이 자식아. 그러면 우리 주민센터 가보면 그냥 막 큰 소리 친 사람들 있잖아요. 큰 소리 칩니다. 왜 안 해주냐고 따진다. 이의신청. 요거 절차 요거. 어렵지 않죠, 이게? 이게 일반 절차라고. 이게 일반 절차. 여기다가 하나씩 살만 붙일 거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가장 양이 많고 어려운 데가 저 신청이거든요. 저 신청 살 붙여야 될 거고, 자, 여기 29조인데, 자,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들, 이것도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살을 갖다 붙일 때 어디다가 붙일지만 알면 되죠. 그러니까 이 순서만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천천히 봅시다. 어떻게 할까요? 자, 등기소 갑니다. 시작. 신청, 접수, 받을 거야. 심사가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심사란 말. 그래서 적법하면 수리 받아주고 실행해주고 끝난 다음에 하는 행동들이 있더래. 그런데 적법하지 않더래. 바로 집으로 너 가, 이 자식아. 하는 게 아니라 보정명령 할 수도 있대. 그래서 합당하면 등기를 해주면 된다. 합당하지 않으면 그때 이제 각하 따지고 된다. 뭐라 그래? 이의신청. 이게 일반 절차입니다. 이게 일반 절차. 아시겠죠? 주로 다 여기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반 절차 이제 하나씩 들어갈 텐데,
이걸 하기 전에, 자, 잠깐만요. 책이 순서가 좀 안 맞아서. 자. 여러분, 교재는 127페이지 갖다 놓으시고, 127페이지. 좀만 참으세요. 자. 1월 달에 자료 드리겠습니다. 네, 보십시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용어를 알아야 한다고, 용어를. 자, 그래서, 자, 힘들더라도 용어 정립도 하나씩 하고 갈 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등기청구권. 시작. 등기청구권, 등기신청권. 민법 문제로 나옵니다. 1차 동시에 준비하신 분들은 알아야 돼. 1차 동시에 준비하신 분도 알아야 되고, 2차 마신 분도 알아야 되고, 자, 등기청구권이라는 말이 있고, 신청권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이거 볼까요? 자, 둘이 매매를 했습니다. 자, 매매를. 자, 그러면 좀 전에 봐보세요. 힘들어. 봐봐요. 매매하면, 이걸 뭐라고 그래? 매도인이고, 얘는요. 매수인. 이건 민법에 쓰는 언어라고요, 용어. 근데 등기법으로 넘어오면 이런 말을 안 쓴다고요. 그래서 용어가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얘를 뭐라고 그래? 등기 권리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쉽게 하시면 돼. 등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등기 좀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을 권리자라고 합니다. 그 요구를 들어주는 사람을 의무자라고 칭하십니다. 그러니까, 불러봐요. 시작.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 의무자, 권리자. 저도 민법 강의를 하지만 민법 문제 절대 안 나와. 이렇게 안 물어본다. 민법 주로 뭐예요? 매도인, 매수인, 양도인, 양수 이렇게 표현 쓰는 거죠. 그게 등기법으로 넘어오면 이렇게 용어만 바뀐다. 그러면 청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보시는 것처럼 권리자가 의무자에게 등기 좀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 권리자가 의무자에게 등기 좀 해줘 이걸 청구라고 그래. 쉽게 말하면 사인 간의 문제라고요. 개인이 개인에게는 청구라는 말을 씁니다. 청구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신청은 뭐냐 그랬더니 자, 이제 등기 의무자 다른 말로 바꿔보세요. 쉽게 말하면 매도인, 자, 권리자는 매수인, 매매라면 됐습니다. 이 두 사람이 등기소 가서 신하시라는 거예요. 소 가서 신하는 거라고. 그러면 결국은 등기 청구권과 등기 신청권은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입니다. 청구는 개인끼리 하는 거고 등기소라는 국가기관에서는 청구란 말을 쓰는 게 아니라 신하시라고. 소 가서 신하시라고. 됐습니다. 우리 민법 문제에 등기 청구권과 등기 신청권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요. 여기까지는 민법에서 배웠을 것 같으니 자 봐보세요. 갑과 을입니다. 자, 얘가 돈 다 줬습니다. 대금을. 근데 얘가 등기를 안 해줘요. 응? 그러면 을은 갑에게 소송을 제기한다. 배웠죠? 민법 시간에? 그러면 자 무슨 등기 안 해주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이렇게 들었잖아요. 이게. 청구에 소를 제기합니다. 민법에서 이렇게 배우잖아요. 이래서 청구라고. 개인이니까 청구. 됐습니다. 등기소 가면 이제 청구란 말을 쓰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러대? 신청 이렇게. 개인끼리는 청구, 국가기관 할 때는 신청이라는 용어로만 바뀐다. 그러니까 원리만 아시면 돼. 민법에서는 매도인, 매수인, 등기법은 의무자, 권리자 이렇게 용어가 바뀌듯이 개인끼리 등기를 요구하는 건 청구고 등기소 가서 뭐 하시라고? 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등기 청구와 등기 청구는 뭐 구별되시더라 이러면 됐습니다. 하나 있고 용어.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 127페이지입니다. 127. 등기 신청 적격이란 말이 있어요. 용어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용어 정리. 잠깐만요. 자, 등기되는 방법 몇 가지라고요? 4가지. 시작. 신청, 촉탁, 직권, 명령. 이거 구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배우는 거예요? 지금 그 중에서 신청 배우는 거예요. 신청 어디 가서 해야 돼? 그렇지. 등기소. 청구는 어떻게? 개인끼리
권리자가 의무자에게 청구해 봅시다. 여기가 조금 복잡해요. 자, 등기 신청, 적격, 등기 당사자 능력 다 같은 말. 등기 명의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등기부에 기록될 수 있는 등기부에 기록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데 더 쉽게 말하면 자기 명의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뜻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내 이름이 등기부에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 신청 적격이 있다. 그 말은 내 이름이 등기부에 나올 수 있다는 소리고 내 이름이 등기부에 나올 수가 없다 그러면 등기 신청 적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봅시다. 하나씩. 나올 수 있대.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권리자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람은 누구나가 다 권리 취득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인이잖아. 인은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부동산 취득할 수 있죠? 여러분 이름이 등기부에 나올 수 있잖아요. 자, 현대 삼성 명의로 땅이 소유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현대 삼성 LG가 나온다는 소리야. 등기부에. 외국인도 우리나라 부동산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됩니다. 그리고 특조 해보세요. 시작. 특조라고 그래. 뭐라고요? 특조. 민조가 있고 특조가 있는데 자, 특별법상 조합인데요. 조합. 이건 말만 조합이지 법인처럼 움직이거든 이게. 에? 자, 이걸 뭐라고 그래? 특별법상 조합 시작. 특조.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읽어봐요. 시작. 농협, 축협, 수협. 이 말의 뜻은 농협 명의의 땅이 있다는 거예요. 축협 명의의 땅이 있다는 거고 수협 명의의 땅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고 자, 행정구역으로 보면 시, 군, 구까지입니다. 평택시 명의 땅이 있다는 거예요. 양평군 명의 땅이 있다는 거고 구청 명의 땅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자, 이번에 구청부터 땅을 불화받았어요. 그 말을 쓸 때 무슨 구 명의 땅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행정구역 보면 어떻게 시작? 시, 군, 구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자연부락 이렇게 돼 있는데 자연부락. 이 자연부락을 뭐라 그러냐면 비법인 사단이라고 해요. 뭘 한다고요? 비법인 사단. 비법인 사단. 이게 무지무지 중요한데 좀 해봅시다. 자, 법인은 현대, LG, 삼성 이런 데들 법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설립 등기했다는 것이야. 그러면 비법인은 등기 안 했다. 사단 등기하지 않고 설립 등기하지 않고 사단 사람이 모였어요. 친목 모임, 산악회, 동창회 이런 데들. 그걸 비법인 사단이라고 합니다. 하나 연상하고 계셔? 자, 잠깐만요. 자, 비법인 사단. 이해를 해야 되니까. 자, 사람이 모인 거예요. 그냥 친분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하나 해봅니다. 자, 235라는 게 있어요. 설마라니, 있어. 진짜, 여기만 없나 봐, 지금. 있어. 이미 결성이 돼 있다고. 다른 데 가면 있다니까 그러네. 235 딱 모임해가지고 오셔가지고, 교수님, 제가 235 회장님이 인사하고, 근데, 빨리 만들어, 빨리. 자, 봐봐. 자, 235입니다. 자, 이승연을 사랑하는 모임. 이거 친목 모임이잖아요. 친목 모임이지. 그러니까, 자, 이거 봐봐. 단순한 친목 모임인데 몇 번만은 들어가지고 설립 등기 할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설립 등기 하지 않고, 자, 사단 이거예요. 됐습니다. 이걸 뭐라 한다고? 비법인 사단.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봐봐요. 동창회, 산악회, 그 회자가 모일 회자잖아요. 사람이 뭘 모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모였다. 뭐부터 뽑아? 어떤 모임을 가질 거야. 뭐부터 뽑아? 회장 뽑지. 회장 뽑고 누구 뽑아?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 합격자분들 다 그러더만 회장 뽑고 부회장 뽑고 또 뭐 가장 중요해 뭐요? 총무. 5명이 모임을 가지면 회장, 부회장, 총무, 이사, 감사 다 지들 임원이지. 자, 그러니까 자 아무튼 모임을 가지면 뭐부터 뽑아요? 회장. 회장을 뽑아. 이걸 뭐라고 그래? 대표자. 대표자. 어떻게 나와 보세요. 실제 시험 이렇게 나와. 그런데 전국의 235 회원이 예를 들어서 한 10만 명 됩니다. 초점이죠. 자, 근다고 쳐봐봐. 한 10만 명 돼요? 그래서 한 달에 회비를 막 걷어 모아. 그래서 봐보세요. 235 이렇게 모임인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회비가 있을 거예요. 자, 회비가 계속 모았어. 이게 돈이 생긴 거야, 이게.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2, 3, 5 명의로 이제 땅을 살려고 그래요. 봐보세요.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봅시다. 그러면 토지가 있고 여기가 2, 3, 5가 명의로 할 거야. 그럼 여기는 비법인 사단이고 여기는 회장이 대표자 아닙니까? 그러면 이 땅의 명의를 봐봐. 이 땅의 명의를 2, 3, 5 명의로 해야 돼요? 대표자 명의로 해야 돼요? 당연히 2, 3, 5 명의지. 그러니까 등기부에 2, 3, 5가 나올 수 있다고. 그러면 2, 3, 5가 나올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비법인 사단 나올 수 있다는 거지. 됐습니다. 그리고 자, 비법인 사단 중에 하나가 무슨 부락? 자연부락. 읽어보세요. 시작. 자연부락. 자연부락. 자연부락이 뭐냐면 나중에 또 나올 텐데 자연부락이라는 게 비법인 사단이에요. 사단. 어떤 거냐면 형태가 이런 형태인데 부락이거든요. 부락. 그런데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험을 봤는데 내년 시험을 봤는데 2차 채점을 해. 그런데 그 공법 중에서 잘못 봤어. 막 살이 떨려. 근데 공시법을 채점을 했어. 근데 다 맞아버렸어. 고마워 안 고마워? 이래도 안 고마우면 내가 할 말이 없는 고마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고마운 분들이 또 모임을 결성을 해. 뭘 결성을 해? 2, 3, 5. 그래서 우리 이승현 선생님 잘 되라고 이분들이 한 10명이 모여가지고 지선 어디로 가. 그래서 부락을 형성을 해.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죄송하면 안 되지. 나 죽은 거니까. 자, 잘 되라고 이렇게 막 빌어준다. 그러니까 공동 목적을 이루면서 이렇게 생활하는 이렇게 부락. 그 목적이 같잖아. 그잖아요. 동창회, 산악회 이렇게 모임이 같은 공동 목적 아닙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락이라고 자연부락. 그러니까 형태가 뭐랑 똑같습니까? 비법인 사단이지.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어디 무슨 부락? 자연부락을 뭘로 본다고? 비법인 사단.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기억할 때는 비법인 사단 그러면 뭐가 들어와야 돼? 2, 4, 5 이러면 돼요. 여러분들 시험제는 2, 3, 5라고 나와 비법인 사단이 나와? 비법인 사단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나 하시면 되고 어떻게 문제가 풀리냐 그랬더니 안 되는 것들. 이것만 암기하면 돼.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자, 시작. 민조 해봐요. 시작. 민조. 민법상 조합. 어디 안 된다고요? 민법상 조합 그랬습니다. 자, 여기다가 체크하세요. 민법상 조합에다가 포장마차 적어보실래요? 포장마차. 포장마차. 어려워. 포장마차. 포장마차. 자, 민법 갑니다. 자, 민법상 조합의 소유 형태가 합유거든요. 합유. 민법 아마 배웠을 거 공동 소유에서 공유, 합유, 총유 등기법 또 나옵니다. 공동 소유에서 자 들어오셔. 자, 합유 이렇게 있어. 합유. 민법 그러니까 합유. 조합의 민법상 조합의 소유 형태가 합유인데 이걸 풀어내는 방법은 등기법이건 민법이건 어떻게 풀어내셔야 되냐? 그러면 자, 민법상 조합의 소유 형태가 합유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법상 조합이 뭐냐 이거예요. 민법상 조합이 대표 주자가 뭐라고요? 포장마차 이래요. 뭐라고요? 포장마차. 포장마차. 저보세요. 저보시라고. 나중에 우리 등기법에도 합유가 굉장히 어려워. 굉장히 어려운데 하나를 딱 못을 받고 계시는데 자, 요즘 경기도 안 좋고 제가 보니까 강의만 해서 먹고 살기 힘들 것 같아요. 나 투잡하려고 그래. 투잡을 그래서 뭘 할까 생각 중에 하다가 내가 포장마차를 하려고 그래. 포장마차를 자, 대답해보세요. 저랑 같이 포장마차 하실래요? 이 대답을 해봐봐. 자, 나랑 봐보세요. 동업할까요 지금이? 자, 이분하고 같이. 자, 저랑 같이 포장마차 하실래요? 자, 이분이 방금 내라 그랬거든. 자, 내라 하지 말고 가르쳐 줄게요. 정답을. 자, 포장마차 하실래요? 그러면 좋아요 해봐요. 자, 다시 처음부터 해봅시다. 자, 저랑 같이 포장마차 하실래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다며. 좋아. 이네 이렇게. 좋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자, 포장마차 조합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동업하시는 거라고. 합유 그러니까 민법 문제를 풀건 등기법 문제를 풀건 합유가 나오면 무슨 마차? 포장마차 이렇게 가지고 오셔야 돼. 포장마차
포장마차 됐습니다. 자, 생각해봐요. 그러면 민법 배우신 분들 현재 배우고 있다면 대답을 해봐요. 공동소에 가보면 공유는 공유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데 합유지분은 자유롭게 처분이 안 된다, 상속이 안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 말이 똑같이 등기법에 나와. 그럼 이게 왜 그러냐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봐봅시다. 여기 지금 200명이 앉아 있는데 제가 왜 이분한테 포장마차 동업하자고 했을 것 같아? 왠지 이분이 요리를 잘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분한테 동업하자는 거 아닙니까? 이분도 저한테 좋아요 왜 했을 것 같아? 그렇지 잘 도와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분하고 저를 해봅시다. 자, 갑과 을로 표현했어. 자, 둘이 각각 1000만원씩 해가지고 이렇게 동업한다니까요. 동업을 시작을 했다. 근데 막상 하고 보니까 갯벌레가 안 도와줘. 근다고 해서 이분이 이 학생한테 딱 봐도 나보다 요리 못하게 생겼잖아요. 여기다가 지분을 팔아버려? 그러면 그 순간에 포장마차 망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합유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이 안 돼요. 포장마차 망해. 두 번째, 상속도 안 돼. 왜 그러냐면 이분이 요리를 잘한다고 그래서 이분의 따님까지 요리를 잘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합유 지분은 자유롭게 이전도 안 돼요. 상속도 안 되고가 그대로 시험에 나와.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문제를 풀 때 해봅시다. 자, 민법상 조합이야. 무슨 마차? 포장마차. 이렇게 가지고 오면 돼. 그러면 아까 좀 전에 아까 공부했던 게 요거 아닙니까? 봐보세요. 뭐였어? 민법상 조합은 포장마차라며. 그러면 등기부라는 공간에 행복 포장마차, 오다 가다 포장마차, 딱 한 장방 포장마차 요거 이름 나오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그러니까 이름 나올 수 없다고. 이해가 됐습니다. 다시요. 그러면 시험 문제를 선생님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게 말이죠. 특조냐, 민조냐만 구분하시면 돼. 알겠죠? 자, 시작. 특조는 돼, 안 돼? 돼요. 그러니까 농협, 축협, 수협, 명예 땅이 있다고. 나올 수 있다. 어디가 안 된다고요? 민조.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바로 즉각으로 풀어내야 되냐면 먼저가 보이면 민조가 보이면 끝 문장은 없다 그냥. 뭐 안 된다고 시작? 민조 안 돼 이러면 돼. 민조 안 돼. 민조 안 돼. 민조 안 돼. 자, 그리고 학교 안 됩니다. 학교 안 됩니다. 학교 저 봐보세요. 이자 명의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지금 물어보는 건데 무슨 초등학교, 무슨 중학교, 무슨 고등학교 그것들은 그냥 시설물이잖아. 생명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라는 말, 학교 이름이 나올 수 없다고. 됐습니다. 재단 명의로, 지자체 명의로, 국가 명의 이렇게는 할 수 있어도 무슨 고등학교, 학교는 나올 수 없다고. 그리고 일단 설명부터 할게요. 행정구역으로 봤을 때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시, 군, 구라고 그랬습니다. 시, 군, 구까지야. 그러니까 면, 리, 동 명이 없다고. 이해가 되셨을까요? 봐보세요. 평택시 명의 땅은 있을 수 있어도 평택시 비전동 명의 땅은 없다고. 서울시 관악구 강남구 관악구 이 명의 땅은 있을 수 있어도 구청 명의 땅은 있을 수 있어도 동 명의는 나올 수가 없다 그거예요.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지 어디 안 돼. 시작. 면, 리, 동 안 됩니다. 자, 그리고 태아도 안 됩니다. 태아도 나올 수가 없어. 잠깐만요. 태아가 나올 수 있다는 말은 조금만 정리를 좀 해드리면 태아가 등기부에 나오려면 태아를 사람으로 봐야 할 건데 태아는 형법에서는 사람이거든요. 태아라는 게 엄마 뱃속에 있는 애잖아. 형법에서는 얘 사람이야. 생명체. 그러니까 낙태죄가 있거든요. 근데 민법에서는 그렇지가 않아. 민법으로 넘어오면 얘를 언제부터 사람으로 보냐면 엄마 몸으로부터 완전 분리됐을 때 그때부터 사람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쉬워. 왜 그러냐면 등기부에 사람을 표시할 때는 성명, 주소, 주민번호 적어야 되거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봐봐. 그걸로 사람을 표시할 건데 태아 이름 있어 없어? 있어. 태명. 있지. 우리 지훈이 그 태명이 튼튼이었거든. 어찌나 튼튼하던지 아주 자 튼튼이었어. 자, 주소 있어 없어? 태아. 있지. 엄마 뱃속이 주소지. 결정적으로 주민번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적을 수가 없는 거지. 다 설명했습니다. 그럼 이제 한 문제 풀 텐데, 자, 이것만 기억을 해주면 돼, 이것만. 자, 안 되는 것만 불러봐. 자, 시작. 민조, 시작. 민조, 학교, 면이동, 태아. 시작. 민조, 학교, 면이동, 태아. 안 된다. 끝. 이해가 됐습니다.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비법인 사단이 가장 중요하고요. 비법인 사단이 가장 중요하고, 여기서 중요하고, 자, 여기서는 특조냐, 민조냐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안 되는 거 불러봐요. 시작. 민조, 학교, 면리동, 태학. 안 됩니다. 자, 한 문제 풀어봅시다. 풀어보면 알지, 어떻게 나오는지를. 이게 34의 문제. 34의 문제. 자, 풀어봐요. 자,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 찾기 이렇게 쭉 돼 있습니다. 자, 오호. 자, 뭔 말인지 모르겠어, 아주. 1번부터. 그런데 2번 보세요. 2번. 자, 사립대학이 부동산을 기증받은 경우, 아는 다 나왔지. 시작. 학교. 나왔잖아, 이게. 학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있다, 틀렸지. 이렇게 나오면 되니까요. 이쪽으로 흘러간다고. 그러니까 한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지문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이제 비법인 사단 내용이니까 뒤에 또 나올 거거든. 그때 제가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되더라라고만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신청. 다시 봅시다. 신청. 자, 등기 신청할 거예요. 조금만 참으세요. 신청. 자, 지금 어디 할 거냐면 다음 주가 되면 제가 다시 또 보여줄 텐데 신청, 촉탁, 직권, 명령에서 신청만 생각하셔요. 신청. 그러면 원칙은 무슨 신청이다? 공동 신청. 무슨 말이에요? 이분하고 저하고 둘이 매매를 했어요. 자, 이전 등기하러 저 혼자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래서 의무자, 매도인을 뭐라 한다고요? 의무자, 매수인을요? 권리자. 둘이 가서 하라고. 공동. 자, 그런데, 자, 무슨 신청? 단독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저 보세요. 공부를 어떻게 하면 망하는 거냐면요. 어떻게 하면 망하는 거냐면, 단독 신청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단독 신청하는 경우 암기하세요. 이러면 처음 스타트가 잘못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철저하게 방법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좀 돼 있냐면 봐봐요. 이건 뭐라고 그랬어? 공동이죠. 공동이잖아. 이걸 뭐라고 그랬어? 단독. 이거부터 구분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등기는 공동 신청인데 뭐가 나온지 알아야 돼. 이 등기는 가처라고 그랬어. 무조건. 그런데 시험 문제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OX, X 이런 소리예요. 어떤 등기는 단독으로 한대. 근데 공동 신청이 한다. 틀렸지. 이거부터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잠깐만 봐봐봐. 등기되는 방법이 총 몇 가지 불러봐요. 신청, 촉탁, 직권, 명령. 이 네 가지 중에서요. 네 가지 중에서 지금 이거 하는 거라고. 아하, 신청하는데 또 방법.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혼자 하는 경우도 있대. 방법. 그러면 어떤 경우는 이 등기는 공동이다. 이 등기는 단독이다. 또 가지치기. 재미가 되세요? 계속 방법으로만 정해갈 거라고요. 그래서 다시 자, 원칙은 뭘로? 같이 하세요. 근데 무슨도 하는 경우도 있더라. 단독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이제 단독 신청이 나올 거라니까요. 그러면 뭐부터 봐보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분명히 단독 신청이 중요한데 혼자는 게 중요한데 그 전 단계가 무슨 말이죠? 공동이냐 단독이냐 구분해 놓고 이걸 먼저 구분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에 단독이냐, 어떤 경우에 공동이냐 이렇게 구분할 거라고. 그 구분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어떤 경우에 단독 신청할 수 있는지 여기서부터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